네, 137페이지요. 무효행위 추인 가겠습니다. 자, 추인이란 단어 있죠? 네, 추인 137페이지. 자, 추인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한 장짜리에서 추인을 찾으세요. 응? 유재석이 보내온 소포. 1차 면제받은 동철이 상추 있죠? 추인이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단독행위. 자, 추인은 뭘까? 추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A점 때 효력에 문제가 있다. B점 때 추후로 인정해서 4번으로 가고 싶다는 뜻이야. 효력에 뭐가 있다? 문제가 있어. 계약 당시에. 그걸 나중에 추후로 인정해서 뭐로 가겠다? 확정유효로 가겠다는 뜻이 추인입니다. 그럼 추인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종류 개수 1, 1개, 2, 2개, 3, 3개, 4개 고르세요. 지금 방금 전에 계약 당시에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추후로 뭐 하면? 몇 번 된다고요? 4번. 그럼 답 다 나왔네. 그러면 문제 없는 게 어느 거예요? 문제 없는 게 뭐야? 4번. 이건 확정 문제 없잖아요. 문제 있는 게 뭐야? 그럼 추인 종류는 몇 가지? 아니, 그림을 보고도 대답을 못해. 효력 문제 있는 거 1번 문제 있죠? 몇 번 아니니까 확정유효니까 문제 있죠? 확정무효도 4번 아니니까 문제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불확정무효도 문제가 있죠? 그럼 추인 종류는 몇 가지? 자, 말을 만듭니다. A점 때 불확정무효를 B점 때 추후로 인정할 수 있죠? 그럼 어디로 간다?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또 기억이 없어. 뭐라고요? 이게 무건대리죠? 무건대리를 뭐 했다? 최상철 대표. 상대방이 최고 던져서 본인이 뭐 해주면? 추후로 인정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죠? 그게 몇 번 추이냐? 1번 추인. 1번이 뭐죠? 불확정무효 추인은 책에서는 무건대리 추인으로. 무슨 추인? 무건대리 추인. 그러면 그럼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무건대리, 망나니 아들의 무건대리 행위를 아버지 본인이 추후로 뭐 해주면? 인정해주면 그때부터가 아니겠죠? 처음부터 그 계약은 유효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의 찍기 실력을 물어볼게요. 2번 추인도 있겠네? 예? 이것을 B점 때 뭐 하게 되면 추후로 인정할 수 있죠. 통정 허위 표시는 확정 무효죠. 네? 그걸 B점 때 추후로 인정했어. 그래도 효력은 없는 거예요, 원래가. 확정 무효니까. 근데 이제 조문해 보시면 당사자가 알고 뭐 하면? 추인하면. 느낌상. 처음부터 할까? 그때부터 할까? 찍는 거야. 1번 추인이 뭐였으니까? 처음부터 했으니까 2번 추인은 뭘 거다? 그때부터일 것이다. 이 눈치를 가지고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원이. 그러면 3번 추인도 있습니까? 네? 불확정 유효를 추후로 뭐 하게 되면? 네?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미성년자 계약을 했는데 네? 5천만 원에 팔았어요. 법정대리는 뭐 없이? 근데 그 5천만 원 토지가 지금 500만 원이에요. 취소해서 확정 무효해가지고 돈 다시 토지 돌려받아야 돼요. 추인해서 확정 유효로 빨리 만들어야 돼. 500만 원이니까. 근데 지금 5천만 원 팔았는데 지금 5억이 돼 있으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취소해가지고 돈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후로 인정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추인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139조는 2번 추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예요? 확정무효 추인이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뭐가 생기지 않는다. 출발이 확정무효 아닙니까? 근데 당사자가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뉴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야기야. 과거의 계약이 유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야기야. 이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돼요? 1번 추인은 처음부터지만 2번 추인은 처음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때부터 조문에 집중하시면 돼요. 밑에 본문 가지고 뭐 말장난한 거 놀아나지 말고 뭐만 봐라. 조문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행법규 무효를 당사자가 추인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겠지. 선풍기 무효. 첫 계약은 그때도 무효고 당사자가 아무리 추인해도 그건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추인 정도는 의사표시 영역에서는 인정하겠죠. 특히 통정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억할 것은 포인트는 그때부터냐 처음부터냐를 한 머릿속에 항상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넘기시고요. 그래서 판례 보시면 판례 기억하시고 무권 대리 1번 추인은 처음부터지만 확정무효 추인은 그때부터라는 거. 그래서 뭐가 없다? 소급표 없는 것이 뭐다? 원칙.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시겠어요? 뭐 특약을 맺어가지고 당사자끼리 거슬러 올라간다. 그런 얘기는 시험 문제 안 내요. 포인트는 조문에 있는 것만 기억하기. 자, 됐고요. 이제 139페이지가요. 무슨 행위의 전환? 자, 무행의 전환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미등기 전세로 한번 설명할게요. 무슨 전세? 자, 이 미등기 전세를 연습하려면 자, 여러분 맨 밑에 2편 물건, 점소, 지지전, 유질저 1, 2, 3, 4, 5, 6, 7, 8 있죠. 8개 물건 중에서 전세권 보입니까? 전세권이 몇 번이죠? 5번 돼 있죠. 그럼 전세권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본권이죠. 그럼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물건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사람, 물건. 사람, 물건. 그게 물건이요. 사람, 물건, 직접 지배,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 편 물건의 본권, 전세권자는 들어와서 살고 있겠죠. 그러면 점유권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전세권 갖고 있는 사람은 본권 모두 있고 전세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갖고 있겠죠. 물건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그럼 이건 반드시 등기사항이야. 무슨 사항? 거기 용익 물건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전부 다 물건이죠. 쓰지 마시고요. 전부 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 됩니다. 등기법 가면은 이 지상, 지역, 전세권 관련된 등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 물건의 전세권하고 등기법에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연결하면 그것도 공부가 돼요. 저는 전부 다 무슨 사항? 등기사항이야. 근데 지금 여기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이 편 물건에 예? 전세권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권은 반드시 뭐가 돼 있으니까. 따라서 전세권으로는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무슨 행위다? 무효 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 안 해도 좋은 게 뭐냐면 3편 채권에 차차차가 있을 거야. 3편 15가지 계약이 증조, 할배, 매합 것 보고 차차차 있죠. 첫 번째 차가 임대차, 두 번째 차가 사용대차, 세 번째 차가 소비대차야. 임대차란 말이야.
그러면 임대차에서 채권에 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용수익을 다 해달라는 그 글자를 이거 고친 말이 임차권이에요. 무슨 권? 그러니까 그 임대차 속에 무슨 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임차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임차권은 소속이 물권이 아니고 뭐냐면 채권이야. 그럼 이건 뭐 하지 않아도 좋다.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으로 유효로 전환해 줄 수도 있다 이야기예요. 그 제목이 뭐다? 예? 무효행위의 뭐다? 여기서 이 전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별도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할 필요가 없죠. 최초의 전세 계약서를 그냥 무슨 계약서를 읽어요? 임대차로 읽어준다. 그래서 무효행위를 뭐로? 유효로 뭐 해줄 수 있다? 전환해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예가 나왔죠. 무슨 계약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으로 무효이나 임대차 계약으로 유효하면 임대차 계약 성립을 뭐 한다? 인정해 주는 거. 뭐 이거보다는 저게 나을 거예요. 무슨 전세가? 미등기 전세는 이편 물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편을 묶어서 읽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등기 전세는 이편 물권 전세권으로는 무효이죠. 근데 3편 채권 임대차로 유효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무효를 뭐로 바꿨다? 유효로 전환해 줄 수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밑에 거 읽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 사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례 2번을 설명할게요. 사례 2번에 뭐라고 됐어요? 혼인이 뭐다? 무효인 경우 이미 혼인 중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뭐였을 때? 되었을 때 인지신고 효력을 인정한다고 그랬죠. 이거보다는 이 판례가 별론데 원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갑하고 을하고 혼인신고가 돼 있어요. 무슨 신고가 있다고요? 혼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법률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혼이요? 무슨 신고가 돼 있어요? 혼인신고 돼 있어요. 그럼 자식이 어디서 나와요? 자식이 여기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이게 정상이죠? 근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남자가 밖에서 병이란 여자랑 뭐예요?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 자식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왜? 네? 출생자를 하면 되겠죠. 그죠? 혼인은 뭐다? 출생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A가 갑자기 여기서 난 자식으로 갑자기 둔갑됩니다. 혼인 중 갑자기 뭐로 둔갑해서? 친생자로 뭐해서? 둔갑해가지고 가서 출생신고를 한 겁니다. 무슨 신고요? 무슨 신고했습니까 지금? 그럼 여자분의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동의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 출생신고는 자 유현지, 무현지를 선택해 보세요. 이제 사람 다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제 아이를 눈에 밟힌 사람들은 뭐라고 할 것이고 이 아이가 눈에 밟히면 뭐라고 그럴 거야? 이렇게 할 것이고 아니야 그래도 이 여자분 이분을 보게 되면 어? 이거겠지. 자 유효 무효 선택하세요. 빨리 마스크 벗고 얘기해봐. 잘 안 들려. 어? 유효 무효? 무효.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독립을 안 하면. 아니 또 관계없어. 무효야. 아닌 건 아닌 거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 그러면 이게 무효면 갑이 아버지로서
갑이 아버지로서 내 자식이다라고 가서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겠죠. 무슨 신고? 인지 신고하게 되면 뭐가 된다? 유효, 무효? 정상이잖아요, 이거는. 뭐가 아니고? 유효죠. 그러면 출생 신고하고 인지 신고 따로 하게 됐으면 공백이 생기죠. 이 공백이 생기면 누구한테 불리해요? A한테 불리하죠. 이 공백을 없애는 방법은 뭘까? 별도로 인지 신고할 필요가 없고 최초에 무슨 신고를? 이건 모이지만 무슨 신고로? 아니 인지 신고로 봐주면 안 될까? 아까도 다시 임대차 계약 쓸 거 없이 최초의 저 미등기 전세권을 그냥 뭐로 그냥 임대차로 유로 전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공백이 없잖아. 그럼 이것도 다시 별도로 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최초의 출생 신고를 무슨 신고로 읽는다. 이게 전환해주면 누굴 보한다. 그런 판례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판례는 개무시도 상관없어. 책이니까 갖다 구색 맞춰서 적어 놓은 것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기출문제 이런 질문 한 번도 뜬 적이 뭐예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는 걱정이 뭐 하고 있어요? 항상.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 들어갑니다. 뭐 들어간다? 자, 취소 들어가면 우측에 3번 체킹하세요. 141페이지에. 절대적 취소와 무슨 취소? 그럼 다 했지 뭐 이거 벌써. 취소가 세 가지밖에 없죠. 당사자 행위 능력 없는 취소. 의사표시 관련된 착오, 사기. 그러면 행위 능력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 취소고 착오, 사기는 상대적 취소. 이미 다 결정돼 있죠. 이미지로 벌써 결정돼 있다는 얘기죠. 절대적 취소는 선이 제3자에게도 무효를 뭐 할 수 있는 거고 상대적은 선이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고요. 이제 봅시다. 142페이지에 무슨 권자가 나온다? 그죠? 원 그려볼게요. 자, 취소는 출발이 여기죠? 여기죠? 무슨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불확정, 유효. 그러면 이제 3번이 몇 번 가려면 2번 가려면 첫 번째 누가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죠? 확정 무효는 이해관계가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도 무효 주장할 수 있죠. 확정 무효는 누가 와더라도 어차피 확정 무효 아니에요. 근데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취소하는 게 아니죠. 자, 140조 들어갑니다. 법률행위 무슨 권자? 자, 제한 능력자 보입니까? 그 제한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요? 첫 번째 은응이 아니고 두 번째 행위 능력 없는 자를 행위 무능력자 그러면 없어 보이니까 죄송합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미PP 세트 명칭이에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 의사표시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 속에는 무슨 대리와 무슨 대리가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본인 미성년자로부터 수권이라는 말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임의 대리는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야 되죠. 자, 하나 설명할게요. 제한 능력자도 자, 성년 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미성년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성년이 돼도 취소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거기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미성년자 옆에 계신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두 가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한 능력자란 말 나오죠. 색깔 들어가 있죠. 밑에 제한 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스스로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럼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죠. 즉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그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취소 행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확정 무효 만들었더니 다시 또 법대가 와서 내 동의 없이 취소했으니까 그 취소를 다시 뭐 하겠다? 취소하겠다. 이런 말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도 성년되기 전 미성년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 옆에 계신 누구도 법정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임의 대리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이 약정하고 병이 약정하고 효력은 갑병으로 가죠. 본 적 있어요? 일방 갑이 약정은 누가 하고 을이 갑의 재산권을 병한테 이전한 약정하고 병이 돈 준다고 약정했죠. 효력은 누구끼 누구 놀아요? 갑하고 병이죠. 자 사기치겠습니다. 병이 을을 사기했습니다. 을의 약정에 문제 있죠. 그 원리 3번이죠. 그 밑에 1, 2, 3, 4는 누구 노는 거야? 갑하고 병 노는 거죠. 그러니까 취소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사기는 을이 당했지만 취소는 누가 한다? 본인 갑이 한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취소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하려면 본인부터 특별수권을 다시 받아서야 된다 이야기야. 사기 갑니다. 갑이 병을 기망합니다. 병 약정 문제 있죠. 그러면 을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고 병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자, 을이 병 기망합니다. 병 약정 문제 있죠. 갑이 알았든 몰랐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리인 사기는 그놈 무조건 취소 기억나죠? 나왔을 때 같이 항상 연습하라는 얘기야. 자, 갑은 기망을 당했지만 을이 기망을 안 당했어. 병이 을을 기망하지 않고 병이 갑을 기망했어. 을 약정 문제 없죠? 그럼 계약은 4번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자, 갑은 착오가 있는데 을은 착오가 없어. 갑은 착오가 있는데 을은 뭐가 없다고요? 착오가 없으면 이 계약은 퍼펙트 유효지 취소가 아니지. 그러니까 약정 기준은 누구예요? 을. 됐어요? 지금 뭐 임의 대리인은 당연히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셨어요?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다음 우측입니다. 142조 취소의 상대방 나오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뭐한 경우?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상대방 의사표시로 한다. 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을 자 보세요. 갑을이 있고요. 자, 을의 토지가 병으로 넘어갔다 이야기예요.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지금 갑 토지가 을한테 넘어가서 현재 병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갑은 취소를 을한테 대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병을 상대로 해야 돼요. 응? 이 원한에 있던 사람은 누구요? 을이죠? 그럼 이 병은 을로부터 건너간 전득자죠?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을이지. 누가 아니다? 전득자 아니죠?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 있죠? 가로 2번에 상대방 의사표시 있죠? 거기다가 그때 그 사람 적어 놓으세요. 그때 그 사람. 자, 잘 보세요. 자, 미성년자의 토지를 법대 동의 없이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성년자 갑이 법대 동의 없이 A의 동시 을한테 팔고 을이 취득해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어디까지 갔죠?
그러면 그 계약은 지금 이 상태에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취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리려면 3번에서 몇 번 올리려면 2번 올리려면 누구한테 취소한다?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해야 되죠. 병이 아니라고?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하면 계약은 2번 되죠. 됐죠? 결과를 들고 병한테 가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토지가 가불병 병까지 갔죠? 그러면 3번 상태에서 2번으로 만들 때 누구한테 한다? 그때 그 사람한테 취소하면 2번 확정 무효가 되죠. 그 결과 들고 병한테 가는 거야. 선의병한테도 공격할 수 있다 없다? 미성년자는 있죠. 그러니까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득자가 아니고 누구다? 그때 그 사람. 그래서 우측에 OX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뭐 했다?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득자, 제3자, 양수인이 아니고 누구다? 원래 상대방, 그때 그 사람. 이렇게 보세요. 여기서 이거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 그 사람한테 해서 2번 만든 다음에 전득자한테 가는 거다. 이 얘기 생각하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밑에 봅시다. 141조 취소의 효과. 그때부터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 들어가죠. 이제 부당이득도요. 선의는 현전, 악의는 전부 이렇게 반환하도록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부당이득, 선의는 뭐고 현전, 악의는 몽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은 제한 능력자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 능력자는 선악 묻지 않고 현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현전한 데서 상환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누구 보호하는 거예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보호하는 겁니다.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그래서 144페이지에 색깔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자, 부당이득, 선의는 현전, 악의는 전부예요. 근데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한 능력자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현전 있는 그대로 돌려준다. 일단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취소하는 추인 나옵니다. 자, 4번 제목 있죠. 제목이 뭐죠? 자, 왼쪽에다 원 그리시고 어떻게 이미지 표시하실래요? 왼쪽에다 3번 추인이지 뭐. 원 그리시고 3번에다가 쭉 가가지고 추인 쓰면 되잖아. 그게 무슨 추인?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몇 번 추인이 아니고 1번 추인도 아니고 2번 추인도 아니고 몇 번 추인?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라 그런 얘기야. 제목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추인하는 거예요. 3번. 불확정유를 뭐 하는 거예요? 추로 인정하는 거 아니 이거죠. 아까 불확정 무효 추인은 무권 대리 추인이었고요. 에? 2번 추인은 확정 무효 추인이었죠.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별도. 몇 번 추인? 그러면 추로 인정해서 몇 번 가야 돼요? 그럼 이거 하려면 취소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취소하면 일로 가잖아. 추인하면. 이 추인 뜻은 뭐다 이거는? 취소 포기했을 때 밑으로 가겠지.
위로 갈 때는 실제 뭐 하는 거고? 취소하는 거겠지. 실제 취소하면 여기로. 취소 안 하겠다 그러면 이거겠지. 자, 144조 들어갑니다. 추인의 요건. 이 조문이 해결되면 총칙이 편안해질 것이다. 그러면 조문 하나 가지고요. 벽에 붙여놓고 읽고 까먹었다 다시 또 한번 읽고 또 까먹었다 계속 해보세요. 반복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번 보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2달 걸리죠. 그냥 매일 와서 수업 들어보면 이 조문 읽는데 2달 와야지 한 번 볼 거 아니야. 2달에 한 번씩 봐가지고 그 조문이 이해가 될까? 안 돼. 매일 바쁘죠? 여기 오는 것도 스스로 기특하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매일 와서 내가 노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이제 습관이 됐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한 조문 계속 펴는 거야, 계속. 여기저기 수세지 말고 조문 하나 가지고 뭐 한다? 승부 거세요. 민법은 하나가 파이면요. 하나가 딱 터득이 되면 다른 게 막 터져. 그게 원리야, 그게. 자, 추인의 요건입니다. 추인, 취소 포기는 잘 보세요.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라고 돼 있죠. 자, 가로 묶으세요. 취소 원인 소멸 가로 묶으세요. 취소 원인 소멸 가로 묶으시고 한글 쓰지는 마세요. 한 글자로 하면 땡. 쓰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땡. 후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자, 미성년자가 여기 들어가면 추인은 땡 후 하여야 효력이 있죠. 미성년자는 땡이 뭐냐면 19세 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 이야기야.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한 글자 중에서 뭐랐다고 해? 땡. 그러면 미성년자는 땡 전이죠. 그죠? 그럼 밑에 144조 2항 제1항은 땡 후입니까? 땡 전입니까? 아니 제1항은 앞에 항은 땡 후 아니야? 땡 후. 그럼 몇 세가 된 후? 법정 대리는 없잖아. 19세 된 후 법정 대리 인할 때는 적용하지 않겠지. 이제 후기는 빼놓고 생각하면 19세가 되면 법대는 없죠. 그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모는 있는데 법정 대리는 언제까지다? 19세까지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적용하지 않죠. 그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적용한다로 고치면 제1항이 땡 전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자, 그걸 눈으로 인식할 내 몸에다 익힙니다. 자, 왼손 펴세요. 취소. 2번 흔들고 뒤집을 거야. 취소 원인 소멸. 그게 19세 됐다는 얘기야. 그럼 뒤집으면 전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취소 원인이 있잖아. 미성년자는. 그러니까 취소 원인 19세 전. 취소 원인 소멸 전. 해보세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1. 취소할 수 있었지. 추인 못해. 뭐 못한다고? 미성년자가 취소도 하고 추인도 할 수 있으면 법정 대리인 뭐 필요해? 지 혼자 살지. 다시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어도 추인 자격 줄 수 없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쭉 펴세요. 법정 대리인 취소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추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144조로 표현하게 되면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뭐 할 수는 있어도 취인 안 되지. 근데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모두 할 수 있고 취인할 수 있죠. 다시 돌아갑니다. 취소 원인 소멸 19세 됐지? 그럼 누구 없어? 법도 없잖아. 부모 법정에 없다고. 그러면 능력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모두 할 수 있고 추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어려워. 그냥 연습하면 되지. 취소 원인 소멸 전.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뭐 할 수는 있어도 취소되나 추인 안 되죠. 그럼 19세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뭐 취소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 조문이 눈에 딱 들어오면 그 밑에 있는 건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측에 145페이지에 추인의 요건 가로 2번 있죠. 추인은 취소 원인 소멸 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한 능력을 취소 원인한 경우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되겠죠. 차고 사기 강박당한 자가 취소 원인한 경우에는 그런 상태를 벗어난 뒤에 추인의 효력이 있겠죠. 그러나 법정 대리수행한 경우는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됐죠? 그 뒷말은 생각하지도 마라. 그뒤 또 뭐 취소 원인 종료하기 전이라도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통해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했죠. 생각도 하지 말아요. 자, 다시 내 몸으로 오세요. 뭐라고? 두 번 흔들고 취소 원인 소멸 19세 되기 전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있어도 추인할 수가 없지. 그러면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뭐 취소를 하든 추인해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다 취소 원인 소멸 19세가 되면 누구는 없어. 그럼 능력자 지가 알아서 짓고 취소를 하든 추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가 나오죠. 제한 능력자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도 뭐 할 수 있으므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 원인이 뭐 하기 전 종료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는 자다.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당땅이죠. 취소 원인 소멸 19세 되기 전 미성년자 옆에 계신 누구는 당연히 모두 할 수 있고 취소, 추인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46페이지. 자, 5번 무슨 추인 나온다? 법정 추인 나왔습니다. 법정 추인. 본래 추인이 아니고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뭐가 된 후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추인 선택할 수 있죠. 근데 성년 된 후 취소한 적도 없고 추인한 적도 없는데 거기 1호부터 6호까지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145조.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해서 뭐 할 수 있는 후? 추인할 수 있는 후니까 미성년은 추인할 수가 없죠. 이것도 뭐가 된 후? 성년이 된 후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뭐 하는 것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지요. 이를 보려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호가 전부 일부 이행이죠. 네? 그러면 미성년자가 뭐가 된 다음에? 성년이 된 다음에 자, 취소할 수 있고 추인할 수 있었지. 취소, 스스로 원해서 추인할 수도 있었는데 취소, 추인한 적이 없어.
근데 성년된 후 저쪽한테 가서 전부 일부를 이행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 스쿠터를 할부로 샀어. 18세 11개월 때. 그때 할부금을 줄 때는 법정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된 후에 할부금을 만약에 줬다면 과거의 계약을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도록 추인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년이 된 다음에 할부금을 주고 나서 성년된 자가 판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면요. 그 판매한 사람은 네가 성년돼서 뭐 줬기 때문에 할부금 줬기 때문에 법정 추인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계속 할부금 내야 된다는 얘기야. 미성년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성년된 후 거기 또 이행을 독촉하는 거 있죠. 이것도 추인으로 간주하죠. 취소하지 않고 추인도 하지 않고 빨리 갖고 오라고 이행을 독촉하고 있죠.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야. 3호는 경계죠. 경계는 고칠 겸 고칠게. 고칠 겸 고칠게 합의야. 고치고 고치는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는 것도 뭐다? 추인으로 간주합니다. 4번 됐죠. 확정 유효됐죠. 취소 못합니다. 네 번째는 담보를 제공하죠. 취소 추인한 적도 없는데 담보 제공했다는 것도 추인으로 간주해버려. 또 5호를 보세요. 스쿠터를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일부 양도했잖아. 그럼 취소하지 않고 산 스쿠터를 다시 제3세 팔아버렸으니까 그것도 뭐야?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야. 또 강제 집행 들어가는 것도 뭐다?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돼요.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취소, 원인, 소멸된 후죠. 취소한 적도 없고 뭐 한 적도 없다. 그게 없는데 그 사유가 나오죠. 이 사유가 나온 뭐다? 추인 간주. 옛날엔 제가 전이경담 양강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죠. 그 아이가 전투 경찰 들어가서 전경. 응? 얘가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 청양고추 먹다가 제재당했다. 그게 법정 추인 사유야. 해보세요. 미성년자가 뭐가 된 다음에? 아니 성년 된 다음에 어디요? 전경. 전투 경찰 들어가서 뭐 먹다가? 청양고추 먹다가 제재당했다. 그게 법정 추인이야. 자, 전이 뭘까? 거기 전부나 일부 이행, 전자. 경은 세 번째 거예요. 경계. 전경. 그 다음에 청량이 중요해요. 청량. 2호가 이행 청구죠. 그 다음에 5호가 양도 있지. 그 청량. 이게 정말 중요해. 제재는 담보 제공 강제 집행.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말부터 배워. 말부터 쓰는 것부터 배우지 말고. 미성년자가 뭐가 된 다음에? 전, 경, 청, 양, 제. 자, 해보세요. 합시다. 취소, 원인, 소멸된 후죠. 첫 번째, 취소하지 않았죠. 추인하지 않았지. 근데 뭐 했다고? 전, 경, 돼서 청양, 고추 먹다 제재당하면 무슨 추인? 법정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 상태에서는 법정 추인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걸 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1. 취소할 수 있었죠. 원해서 취소 포기 못했지. 그럼 미성년자가 거기 뭐 전경, 청량, 제재는 무슨 추인이 아니야? 법정 될 리가 없지. 그럼 다시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이신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었죠. 원해서 취소 포기할 수 있었지. 근데 취소 추인한 적 없지만 법정 대리인이 전, 경, 청, 양 제재는 법정 추인이 되겠지. 이걸 세트로 기억해야지 머릿속에 남습니다. 분리하면 안 와. 법정 대리는 아까 취소도 할 수 있었고 뭐도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하게 된 무슨 추인이야? 그러면 A가 18세인데 그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데 지금 75세야. 할부금을 끌었는데 할부금 못 내니까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 집에. 어머니 전화 받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되게 아드님이 할부금을 안 내시면 지금 다음 주에 신불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할부금이 얼마야? 그러니까 5만 원이래. 그러니까 계좌번호 불러가지고 계좌를 이체해 준 거야. 누가 돈 줬어요? 그럼 어머니가 돈을 지급했죠? 법정 주인 된 거야. 그러니까 뭐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 무슨지 아무도 모르고 줬으니까 법정 추인 아니다 안 돼. 법정 추인은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추인할 때는 자기가 원해서 해야 되지. 원해서 취소 포기할 때는 취소권 존재를 알고 하는 게 맞죠. 근데 무슨 추인은?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트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는 취소는 할 수는 있어도 뭐 할 수 없으니 추인할 수 없으니 법정 추인 될 리가 없지.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자이신 누구는 취소할 수 있었고 추인할 수도 있었으니 법정 추인도 되겠죠. 그럼 이제 취소, 원인, 소멸되면 누구는 없어. 그럼 능력자는 지가 취소를 하든 추인할 수 있었잖아. 그럼 능력자가 뭐가 되면? 성년 돼가지고 정경돼서 청양고추 먹다 제재하면 무슨 추인이야? 법정 추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거기 요건에 보시면 2번하고 5번 있죠.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하란다고 되어 있죠.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오호, 상대방이 권리 양도하는 것도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취소권자가 액션 취했을 때만 법정 추인입니다. 상대방의 이행 청구는 취소권자가 액션 취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전히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권리 양도하는 것도 법정 추인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을이 갑을 사기쳐가지고 을이 취득한 것을 병한테 양도했죠. 그러면 사기친 상대방의 권리 양도는 무슨 추인이 아니야? 법정 추인 아니니까 갑은 을한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2번하고 몇 번? 5번. 그래서 시험장 가서 모를 때는 청하고 양 골라놓고 찍으면 둘 중 하나가 정답이야. 뭐하고 뭐요? 청하고 양. 자, 148페이지 갑시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30회 때 나왔던 거예요. 법정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단 취소권자는 뭐 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서 이의보리 없이 한 행임을 전제한다고 되어 있죠. 1.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채무를 이행했죠. 액션. 취했죠? 두 번째, 취소권자가 상대방 담보 제공했죠. 액션. 세 번째,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죠. 취소권자가 액션 취한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한 거지. 네 번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했죠.
액션. 다섯 번째, 취소권자가 경계계약을 체결했죠? 액션.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액션 취한 것 아닌 게 어느 거야? 3번이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눈치를 챈다면 1번, 2번, 4번, 5번은 전부 다 취소권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3번은 뭐야? 상대방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제가 아까 모르면 청하고 양보라고 찍으라고 그랬지. 파는 먹을 수 있잖아.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청양고추 맵다 해놓고서 찍는다. 지금 시험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 남았는데 계속 뭐 청양고추 맵다 이렇게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해를 해버려 그냥. 뭐 해버리라고?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예요. 법정 수인하면 뭐다? 상대방이 청하거나 뭐 하는 것은. 그건 취소권자가 액션 취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무슨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법정자는 자주 나옵니다. 자, 밑에 갑니다. 이제 취소권 소멸 나오죠? 취소권은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 3년. 법면은 몇 년? 자, 이것도 몸에 들어갑니다. 왼손 드세요. 취소, 원인, 소멸 전. 그죠? 미성년 상태, 착오 상태, 사기 상태, 강박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손가락 두 번 흔들었으면 5개가 두 번 흔들었으니까 10년 아니요. 취소, 원인, 소멸 전, 미성년 상태에서 착오 상태, 사기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또 3년이야. 10년. 몇 년? 10년. 취소, 원인, 소멸이 되면 추인할 수 있지. 그때 3년이라고. 취소, 원인, 소멸 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아니야. 그게 법률행위 10년. 취소, 원인, 소멸이 돼야지 뭐 할 수 있어요? 취소야 추인이야? 추인.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성년된 날로부터 3년, 사고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사기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고 이게 돌아서 해야지 추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추인 기준 몇 년이다? 네? 추인 기준 3년이죠. 그죠? 뭐 기준 10년이고 기준 10년이 아니라 10년. 순서는 이게 맞죠. 근데 조문은 뭐부터 치고 들어와? 정상적으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이고 벗어난 때로부터 3년이죠. 결함 있는 상태에서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결함 없는 상태에서 3년. 근데 조문은 뭐부터 들어와요? 추인부터 치고 들어오잖아요. 내 몸에 익힌 다음에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럼 나중에 이거 가지고 이게 3년인지 이게 또 10년인지 헷갈리 안 헷갈려 가끔.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알으세요? 법자 획수 써봐. 몇 획인가 써봐. 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법은 몇 년이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뭐 아무렇게 살아. 근데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때까지 그걸 연습해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법률 행위, 취소, 원인, 소멸 전,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취소, 원인, 소멸된 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됐습니까? 취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끝.
자, 조문을 기억하세요. 네, 잠시 따르겠습니다.